박진철입니다. 어신 낚시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릴지낚시의 소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채비 구성을 할 때 방구슬 그리고 O형 완충고무, T형 완충고무 선택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릴지낚시에서 제일 구매가 많고 구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멍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출조 가실 때 어신에 보고 계시죠? 저는 어신과 파트너가 되고 나서 낚시를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어신에만 보진 않습니다. 다른 앱도 함께 보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 되면 차이가 제법 나요. 그 앱마다 기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점점 가면서 좁혀지죠. 비슷비슷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7일, 5일, 3일 그리고 하루 전까지를 1, 2년 정도 저는 계속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회사에 또 넣기도 하고 확실히 어신이 5일, 3일, 1일로 다가올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일반 기상 앱들이 보면 여러 날짜를 앞두고 있을 때는 조금 안 맞다가도 어느 순간 안 맞는 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신 앱은 거의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핸디가 딱 나오게 기상에 맞춰줍니다. 여러분 출조 가실 때 제 말대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멍찌 선택입니다.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릴지낚시 구멍찌의 선택 방법. 이상하게 남자분들 특히 한 40대가 넘어가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본물처럼 막 물어봅니다. 낚시점에 가시게 되면요, 본인이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정말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망설이다가 잘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낚시, 골프, 사이클 얼마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종류가 많습니까? 그 중에 제일 구매 시행착오 많은 게 낚시예요. 낚시는 36,000에서 38,000까지 정도의 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낚시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릴지낚시는 정말 수가 많은 낚시죠. 채비 하나, 또 선택 하나, 또 운용하는 방법 하나에 따라서 어떤 낚시 장르보다도 낚시 방법이 바뀌게 되는 정말 변화무쌍한 낚시인데, 제품 선택을 하실 때 낚시점 가시잖아요. 쇼핑몰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언제든지 관련된 또 옆에 계시던 낚시도 좋고 직원도 좋고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본인은 어떤 낚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구입하고 싶은데 이게 낫겠나 저게 낫겠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찌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찌는 우리가 릴지 낚시를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낚시 소품 구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낚시점에 딱 가보면 말이죠. 이것도 찌가 모양이 하나만 있고 호수만 여러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자기 호수만 탁탁 잡으면 되는데 정말 많습니다. 웬만한 대형 낚시점에는 이렇게 골목 있잖아요. 양쪽으로 찌를 걸어 놓는 이게 하나, 둘, 세 골목이 전부 찌입니다. 저도 한 번씩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찌도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이 힘드신 건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외형상 구멍찌를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낚시를 하시더라도 제일 기준으로 삼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멍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호수를 빼고요. 일단 호수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찌의 외형과 크기만 놓고 본다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칼라. 이쁜 거 선택하고 싶죠. 이 어른들 장난감 아닙니까? 이왕 사는 거 1, 2천 원 더 주더라도 이쁘고 마음에 드는 그런 거 사고 싶습니다. 자, 칼라가 여러분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외형의 모양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은 그렇다 치고 외형의 모양, 칼라는 조금 빨가나 이쁘나 그냥 빨갛게 다 돼 있으나 낚시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낚시찌의 외형의 모양은 실제로 낚시를 하다 보면 정말로 채비 운용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외형의 찌를 걸어놨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제일 앞에 것은 아주 슬림합니다.
잘 빠졌단 말이죠. 찌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빠졌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부산 사투리인가요? 뭉퉁하다. 앞뒤로 좀 뭉퉁하게 생겼죠.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자, 이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 찌와 1번과 4번의 찌는 낚시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 2번과 3번은 1번에 비해서 조금 덜 슬림하고 조금 더 뭉퉁하고 아예 뭉퉁한 느낌이 되겠죠. 우리가 하는 릴찌 낚시는 민물 낚시하고 다릅니다. 민물 낚시는 찌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입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바닥 낚시의 경우 찌가 싹 솟으면서 챔질을 딱 하죠. 민물 낚시에서는 이런 찌를 못 쓰겠죠. 구멍찌를. 무조건 얇고 슬림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조금만 먹이를 탁 올리더라도 찌가 싹 올라오는 챔질 타이밍을 보고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바닥 낚시는 어떻습니까? 입질이 들어오면 찌가 고기 어신이 확 들어갑니다. 찌가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찌가 들어간단 말은 이 찌가 물의 저항을 받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번의 슬림찌와 4번의 이 뭉퉁한 찌가 물속으로 동시에 고기가 당긴다면 어느 찌가 저항을 많이 받을까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1번 찌가 훨씬 입수감이 좋게 슬림하게 들어갑니다. 이 찌는 밑도 위도 뭉퉁하기 때문에 훅 들어갈 때 고기가 느끼는 저항감이 1번보다 훨씬 크겠죠. 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차를 만듭니까? 이런 트럭을 만듭니까? 아니죠. 앞에 아주 날카롭게 유선형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아주 유선형의 부드러운 슬림한 자동차를 만듭니다. 또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똑 앉아 계시다가 손을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섞는다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을 때와 옆으로 이렇게 저을 때의 저항감은 아주 크겠죠. 이렇게 하면 뻑뻑하다가 옆으로 털리면 부드럽게 나갑니다. 자, 바다낚시의 찌는 물속으로 입수를 하기 때문에 입수 저항을, 고기가 느끼는 입수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그래서 구멍찌 외형의 선택 기준은 바로 1번 슬림형 찌를 우선해야 됩니다. 자, 저는 제가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상술적인 이야기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제 말이 틀렸더라도 제 낚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간에 이렇게 생긴 찌가 예민하다. 바람의 저항을 위에가 납작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바람의 저항을 줄이면요. 이 찌도 똑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슬림한 찌가 위에가 약간 뾰족하더라도 찌를 수면에서 물 위로 띄우지 않고 봉돌 하나를 더달아서 예민하게 수면 대일랑말랑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찌나 슬림한 찌나 위에가 커트형 된 찌나 바람의 저항은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내가 눈이 나빠서 그때 조금만 나와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위에가 커야 잘 보인다 그러면 그분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찌 선택, 입수 저항을 줄이는 구멍찌의 첫 번째 선택은 슬림한 찌가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또 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류대 공략을 할 때 이 슬림한 찌는 예민해서 자꾸 가라앉는다. 조금만 파도가 있고 조류가 세도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 찌는 안 가라앉는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찌 생김에 밑에가 이렇게 딱 카트가 되어 있으니까 가라앉을 때 조류 받는 면적 때문에 가라앉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류를 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잔존무력을 다르게 써야 돼요. 이 찌가 1호에 플러스 마이너스 1호를 써가지고 잔존무력이 2B가 남는다. 자, 비봉도 하나 물리고 본류대를 흘릴 때 조류가 세더라도 이 찌는 가라앉지 않고 자물자물 찌가 떠서 간다. 똑같은 상황일 때 이 찌는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 슬림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찌에는 잔존무력을 3에서 한 4B 정도로 높게 주면 찌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 조류를 이기는 겁니다. 똑같이 입질이 들어올 때 고기가 훅 가져갈 때는 그 남는 부력보다는 찌 모양 생긴 것 때문에 입수장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찌를 사용하시든 가급적 슬림한 찌를 처음 구입하실 때 기준에 잡으신다면 릴찌 낚시 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멍찌를 외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뭉퉁한 찌보다 슬림한 찌를 선택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기준이고 우선시 된다. 자, 물론 저 역시 낚시를 하다 보면 무게 있는 찌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찌는 생김새보다는 비중입니다. 내가 가까운 데를 공략할 것이냐, 먼 곳을 공략할 것이냐, 그 거리가 생긴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슬림형의 찌의 제일 기준 12에서
14g 정도의 찌를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08, 15, 1.5의 반유동 채비의 제일 기본찌,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 계속 해오시는 분들도 슬림형의 12에서 14g 정도 비중의 찌는 몇 개씩 무조건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찌를 처음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뭉퉁한 찌보다 가급적이면 1번, 2번과 같은 슬림형 찌를 먼저 구매하시고, 또 하나는 생긴 게 좀 멀리 공략해야 되는데, 멀리 공략하면 이 슬림형이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찌 비중을, 부력을 살리기 위해서 찌가 좀 커집니다. 그렇게 될 때 좀 높은 고부력, 본류대 공략하거나 아주 멀리 공략할 때는 입수장이 좀 있더라도 고기가 시원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이즈, 그런 호수들은 약간 뭉퉁하고 조금 크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뭐 10m, 20m 이내에 가까운 곳, 예민한 낚시를 할 때는 슬림한 찌를 우선 선택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정말 낚시점이 많은 그 찌들 중에서 내가 1호치 몇 개를 구입해야 되겠다 했을 때, 100개, 200개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대여섯 개로 여러분 시야를 확 줄이고 본인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찌에 대해서, 구멍찌의 외형,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찌, 어떤 호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그램엔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